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18일 오후에 저는 안산시 공동체 단원 FM 88.7MHz 라디오 방송국에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라는 프로의 상드님의 소개로 최은경 국장님의 초대를 받아 세월호 참사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맘, 김순길님과 은정맘, 박정환님 두 어머니의 편안한 진행으로 방송 녹음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 그동안 사는 곳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여기 지금 녹음실이 몇 방송 개인가요? 녹음을 하고 나서 4.16 안산 시민연대에서 한 달에 한 번 웹진으로 나오는 별별 소식지의 시를 여성평화단체? 인터뷰를 네. 최은경 녹음 국장님께서 중이시죠? 진행했습니다. 네. 정말 따뜻하고 네, 좋은 알겠습니다. 이따 시간이었어요. 갈 때 드릴게요. 세월이 네. 흘렀어도 세월호 참사의 고통은 그래요? 여전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생명안전공원이 잘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단원 FM 사무실이에요. 네, 여기 녹음실 하나 있고요. 지금 녹음 중이시고 또 이쪽에도 네, 모여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대해 기억할 수는 없을까? 즐거운 여행을 기대한 아이들, 서로 우정을 나눈 아이들, 내일에 대한 설렘을 품었을 아이들에 대해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얼마만큼이나 진심으로 아파하고 화냈었는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얼마나 말랑말랑하고 연약했는지, 몇 발짝쯤 덜 영리했을지 몰라도 인간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쓸 수 있는 존재였는지, 그때 우리가 함께 통과해낸 시간과 마음이 실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1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2월 전지 운반 중 낙하로 인한 폭발은 작업자 과실로 인한 영역이고, 이번 화재는 제조물 자체의 화재로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지역적인 사실관계의 틈을 무리하게 확대하여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형식 논리다. 리튬이 위험물질인 이상 리튬을 이용하는 배터리 생산에 매우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 방송을 합니다. 네, 저 멀리 아리조나 에서 오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4일 회의 활동가 태바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리조나에서 온 유정선 태바유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곳에서 하는 일은요, 미주 아닌 우리 세상이라는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제가 한국무용을 전공을 해서 또 아리조나 춤사위라는 그곳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또 난타, 또 사물놀이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또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몸매가 잘하세요. 그렇군요. 난타도 하시는군요. 네. 저희 한 수 가르쳐주고 가셔야 되겠는데. 저희 같이 하고 싶어요.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FM 라디오에 오시면은 꼭 질문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2014년 4월 16일 그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는 제가 뉴저지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집 청소를 하고 막 집 단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제 아이들이
쌍둥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딸이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고를 접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어리지만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여서 그 사고를 듣고선 정말 도저히 이게 일에 안 잡히고 정말 잠을 이룰 수도 없을 정도로 이게 그 사건에 몰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이들 구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구할 거라고 했고 구했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당연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아이들도 그 뉴스를 제가 보여줬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러고서 보여주니까 저희 아이들도 나중에는 못 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다 희생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애들이 막 울며 불며 왜 안 구해주냐고, 저기 어른들이 저렇게 서 있었지 않냐고, 보고 있고 왜 안 구하냐고. 정말 아이들도 막 이렇게 분노를 했고요. 또 저도 당연히 분노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게 믿기지 않고 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일 해외 연대에서는 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또 저 미국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한국의 맘카페 같은 그런 미시 USA라는 그런 카페가 있거든요. 굉장히 회원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엄마들이 분노하고 너무나 이제 이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4.16 해외 연대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26개 도시의 동포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그리고 또 유가족과의 아픔을 또 같이 하자, 잊지 말자 이런 활동을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4.16 해외 연대에서 매년 하는 활동은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이제 각 지역마다도 이렇게 하고 또 온라인으로는 또 다 함께 모여서 추모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고 추모를 하고 또 영화 상영도 하고요. 또 유가족분들 이렇게 네, 간담회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 아픔과 이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16 해외연대에서 최근에 11주기를 기리기 위해서요. 우리 활동가들이 니콜님, 문종님, 캔디님, 미라님, 가이버님, 빗소리님 6명이 2주간 이번에 그 11주기 때 오셔가지고 한국에 오셔서 기억과 연대라는 주제로 서울, 안산, 진도, 제주도를 거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명을 추모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신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그때 만났었어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여기 피켓팅 같은 것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요. 이제 물론 이제 거리에서 피켓팅도 하고요. 모여서 또 공연도 아주 간단한 공연도 하고 또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살 때 세월호 참사 추모식을 할 때는 랄리 청사 앞에서 제가 이제 그때 살풀이 춤을 췄어요. 그때가 세월호 3주기였나 봐요. 살풀이를 추고 또 우리가 그런 선전물 있잖아요. 그 광고물 같은 거를 쫙 만들어서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알리기도 하고 또 우리 거기 모인 우리 4.16 멤버들이 또 한 명씩 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우리가 어떤 회관을 빌려서 거기서 또 다 같이 율동을 또 제가 가르쳐서 드려가지고 또 하시고. 네, 영상을 보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함께 이제 율동도 하고 또 우리 모여서 이제 간담회처럼 한 명씩 나와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영상도 보고 그러면서 잊지 않기 위한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이 시간들 모였으니까 또 같이 있는 시간,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 활동하시면서 거기 외국이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있죠. 있습니다. 있죠. 네.
한국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태극기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죠. 네. 정말 믿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 한국의 그 귀한 아이들이 희생됐는데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정말 100번 1000번 울어도 아까운 일인데 거기다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나이가 드신 그런 그런 정말 분들도 이해할 계시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의 나름대로 모여서 그런 집회들을 하나요? 담배 집회 같은 게 있나요? 집회까지 한 건 좀 못 봤는데 물론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강의하거나 막 그렇게 하나요? 한국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막 많이 모이지는 않으니까. 소수 지역이 너무 넓고 한꺼번에 모일 일이 네. 없으니까 소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해요. 맞아요. 근데 또 도시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분한테 뭐 지나가다가 자동차로 창문 열고 막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것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요. 외국의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 외국은 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9.11 기억하시죠? 네. 그게 2001년 9월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뉴저지에 살았고, 근데 제가 쌍둥이 아이들을 이렇게 임신할 때였기 때문에 진짜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정부가 책임이다 이렇게 딱 알고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냥 다 같이 한 소리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참사가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조직단을 일단 빨리 꾸려요. 즉각 이제 구성을 해서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또 규명을 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피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9.11 이때에 미국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거든요. 그때 저도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 심리치료, 뭐 의료 지원, 또 금전적 보상은 당연한 거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경제적 지원이죠. 그리고 또 연방 정부가 피해자들 집을 각각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혹시 너무나 큰 트라우마인데 혹시 안전한가, 괜찮은가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방문을 하고요. 또 10년간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치유와 과정 이거를 체계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11 테러가 벌어졌던 쌍둥이 빌딩 기억하시죠? 네. 저도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바로 추모 박물관, 네, 그게 바로 세워졌어요. 물론 그 짓는 그 빌딩 짓는 그거 기간이 있었지만 지어졌다는 거.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거기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지어놨어요. 지하, 이렇게 또 지상. 거기가 얼핏 보면 한 뭐 2시간이면 2-3시간이면 이렇게 보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틀은 봐야 돼요. 보통 7시간?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그 안내하는 분이 그렇죠. 가이드를 해주는 경우도 꽤 많고 9.11 테러 때 그 파편들 있죠. 그럼 하나하나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그 메모리얼 그 파크 거기에는 또 희생자들의 이름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추모를 하고 추모를 하고 또 아이들을 꼭 데리고 와서 이거 공부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놨고 또 이게 워낙에 상징적인 거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꼭 와보고 싶어하는 파크예요. 제가 비교를 해보면 세월호 가족분들은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바깥에서 나와서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보상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다 관리 감독 그렇죠. 다. 국가가 알아서 국가의 책임으로 당연히 먼저 조사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심리치유, 정신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서서 국가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거리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샌디훅 그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것도 2012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참 학교 다니고 이제 그럴 때였는데 또 그 사건이 일어나서 저도 기억을 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인데 초등학교 1학년생이 20명이 죽고 어른이 교직원 어른들이 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학교에 들어가서 난사하는 네. 사고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유가족들이 총 제조사한테 그 피해 보상을 했거든요. 결론은 피해 보상이 돼가지고 그, 얼마를 받았냐면 7,3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873억 원, 이거보다 아마 더 될 거예요. 지금 환율로 이 정도 보상을 받기로 합의를 했다, 여기까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샌디훅 그 부모님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총기 규제 맞아요. 하고 아예 없애라. 총기 너무너무 이 국민들이 제발 총을 갖게 하지 말아달라 하는데 이거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때 샌디훅 사건 때도요. 죽은 자는 아무도 없다 뭐 이러면서 가짜 뉴스로 가짜 사건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처벌받고 그 사람이 다 파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피해 보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부터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무슨 말이든 막 뱉어놓고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그렇게 덮어버리니까 아무나 막 거짓 정보를 막 흘려버리는 거야. 막 맞아요. 내뱉는 거예요. 가치만 있어주는 것만으로 힘을 얻는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도 제가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어떻게 큰 활동을 못하더라도 일이 있으면 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움직이고 이것만으로도 괜찮구나 또 이런 위로를 받았거든요. 저희 편이 옆에 한 분이 더 계신다라는 게 더욱 저희에게는 힘이 됩니다. 네. 태바이님께서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방송 소개하고 어떤 소식들을 주로 방송에서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송의 이름은 미주 한인 우리 세상입니다. 저희 방송이 굉장히 큰 매력이 뭐냐면 방송이 10년 정도가 됐는데 오래됐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사실은 작아요. 그게 참 큰 매력이에요. 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방송인데 사실 이 방송이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2015년 이 참사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전에는 그 사회 문제로 관심을 굉장히 크게 아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이랬었어요. 저희 그러니까 편집자님 얘기예요. 편집자님 김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 갖고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또 생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조금 멀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뭐라도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미주 지역에 있는 좀 이렇게 뜻있는 분들이랑 소통, 이제 어떻게든 소통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팟캐스트를 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주 동포 설록이었습니다. 처음에 했던 방송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컴퓨터에 마이크는 어떻게 쓰는지 녹음은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또 세월호 활동가들이 그때 많았거든요. 4.16 해외 연대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어도 바깥에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단 그런 분들, 또 유가족 분들이 또 미주 지역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대담하시는 거, 그리고 또 진상규명 그 진행 상황 등 그런 주요 내용,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막 다룬 거예요. 계속 이제 이게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또 박근혜 탄핵, 이제 이 문제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서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팟캐스트가 이제 미주 내에 있는 각 지역마다 한인들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에서 우선은 저희가 살던 캐롤라이나 지역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송은 또 캐롤라이나 열린 방송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캐롤라이나에 계신 그 한인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교수님들, 학생들,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초대를 해서 직접 대담을 나누는 등의 이제 이런 성과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에도 이런 팟캐스트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해서 적극 독려하고 또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줬더니 시카고, 코네티켓 등에서 이제 좀 방송 이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이름을 저희 방송 이름을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전체 우리 활동가들 뭐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는 계속 꾸준히 우리가 지금 계속 새로운 소식이 올 때마다 이렇게 민요하고 있고 또 이태원 참사, 뭐 강정마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고 이제 활동하시는 내용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보다 빨리 시작했네요. 그래도 우리보다 빨리 시작한 거기도 빨리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가실 예정이며 또 세월호 참사 또 엄마 아빠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 해주고 싶은지.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얻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나와 내 가족만 알고 이렇게 살았다면 지금은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다 각자 살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이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모두가 잘 돼야지 어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 잘 돼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유가족분들 어떻게 또 생명안전공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우리 유가족분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러는지 계속 인터뷰도 하고 또 이제 해 나갈 거고요. 또 제가 이제 유가족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먼저 고맙다는 거. 그동안 저도 자녀들 키우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괴로움, 또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유가족분들 이렇게 멋지게 살아내고 더 멋지게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거고 저희가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더 계속 이렇게 해나갑시다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했기 때문에 이 세월호 진상 규명도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옆에서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신청곡도 태바유님께서 해주셨는데 신청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서른 즈음에를 신청하셨는데 좋아하시나요, 이 노래를? 네, 제가 김광석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를 신청하게 되어서 저도 기쁩니다. 네. 그러면 태바유님께서 신청하신 서른 즈음에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산의 단원 FM 최은경 국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 방송국이 어떤 방송국인지 설명해 주세요. 단원 FM은 사단법인 안산 공동체 미디어 단원 FM이라고 불리는데요. 풀네임이고 그냥 저희는 단원 FM이라고 또 불러요. 안산에는 상록구하고 단원구가 있어요. 근데 서울 중심의 이게 사고 방식이긴 한데 서울은 한 구가 이제 안산시만 하거든요. 그런데 안산은 굳이 이제 상록구, 단원구 나누기는 하지만 그건 행정구역상이고 한 덩어리로 그냥 한 생활권인데 안산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단원구에 있기 때문에 단원이라는 이름도 안산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단원 김홍도 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원 FM이 됐고 처음에는 원래 안산 FM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록구에도 혹시 내둘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단원 FM이 됐고요.
공동체 라디오라는 의미는 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하는 방송국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래는 국가에서 허가를 내줬지만 지원은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선배 방송국들은 됐거든요. 지원 안 해줘요 그러면? 네, 저희 영원이고요. 아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만드는 데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반 이렇게 왔는데 네. 정말 시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출자해서 이 방송국이 만들어지는 한 1억 2천 정도 드는 여기 세를 내고 그리고 공간을 꾸미고 다양한 이제 이 방송 기자재를 마련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시민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독립 언론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근데 또 언론사로서는 또 인정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힘들겠네요. 네, 여러 가지로 이 공동체 라디오를 좀 법적인 그거에서 많이 규제가 많아요. 네. 근데 공동체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서? 저희가 지금 한 40여 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요? 네. 아까 보니까 그 녹음실이 2개던데요. 네. 돌아가면서 이 카톡에서 서로 피해가면서 시간 없는 곳에 한 팀이 3시간씩 쓸 수 있어요. 1시간 녹음인데 이제 편집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녹음하고 대표적으로 있어요. 어떤 방송들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1번이기 때문에 네. 모든 시민의 목소리를 다 담고 싶지만 모든 시민의 목소리는 이미 레거시 미디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레거시 미디어라 하면 국내에 아주 큰 방송사인데 네, 우리가 네. 듣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네. 뭐 MBC, KBS, SBS, 그다음에 뭐 JTBC, 뭐 네. 채널A, 조선 뭐 이런 건데 그런 이름이 있는 방송국이 아닌 저희 단원 FM은 사실 아는 시민한테도 다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더 많이 알려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방송국은 소수자, 이민자, 그다음에 이주민 그 외에도 그다음에 또 안산 시민 자체가 여기 토박이보다는 안산 우리 국내에서도 이주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거의 네. 90% 이상이 다 이주해 온. 이 안산에 저희가- 그렇게 많다고. 네, 반월 시화공단을 끼고 있는 어. 그 공단의 배우 도시로서 이주해 온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고향은 안산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너 고향이 어디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산에 원래 살았던 분들이 드물어요. 없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 이제 돈 벌러 온 거죠. 다 먹고 살려고. 70년대 오신 분도 있고 좀 늦게는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주는 서울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네. 서울에서 20평대 살면은 그 돈으로 여기 안산에 와서 조금 더 넓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있어서 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이주해 오신 분도 많은데 전 세계에 110여 개국이 살아요. 여기 이 안산에?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은 이제 이주민은 우리가 흔히 나쁘게 부르지만 조선족이라고 하지만 우리한테는 중국 동포라고 불러야 맞는 중국 동포분들이 한 4, 5만 그 다음에 한 2만 명 정도의 고려인 오. 우즈벡, 카자흐, 러시아, 우크라이나, 난민까지 해서 와. 거의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계시고 그렇군요. 그 외에 100여 개국은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네. 아, 그런 여러 그렇구나.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아프리카계 이주민도 많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출신들의 뭐 난민도 있고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꽤나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안산에 원래 이 FM을 이제 내준 좀 이유는 국가에서도 여기가 이주민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주민 방송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주민만 있는 건 아니고 선주민 중에서도 이주자가 아까 많다고 했지만 또 안산에는 제일 아픔이 있는 우리 세월호 가족이 맞아요.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 방송사 그 허가를 내는 서류를 쓸 때 세월호 이야기를 꼭 담겠다는 말을 굉장히 크게 명시했어요. 아주 중요하게. 네. 우리는 세월호 이야기를 끝까지 하겠다. 처음부터. 네. 진상규명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안전사회와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방송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굉장히 크게 명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터뷰 막 할 때도 그때는 이제 질문도 받고 막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라는 방송을 우리 유가족 어머님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거 말고도 노동의 문제, 왜냐면 여긴 노동자의 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노동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상하게 노동자라는 말을 하면 뭐 좌파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노동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신성한 일입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산에는 작은 사업장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삼성, LG 이런 하나도 없어요. 안산에는 다 작은 사업장이 많아요. 그럼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면 다 열악하다는 소리예요. 그 열악한 곳에 결국은 사각지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각지대 이야기를 좀 하는 노동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지금 지난 정권에서 너무 갈라치기 많이 한 이 남녀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 이 페미니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냥 시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방송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방송이다 라는 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지금 방송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저 굉장히 편안하게 재밌게 잘했어요. 자, 어머니 소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 엄마, 김승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어머니. 저는 2학년 9반 조은정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아주 베테랑 한 것처럼 정말 편안하게 정말 잘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방송 하셨었어요 그 전에? 아니죠. 과찬이시고요. 네. 아직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방송을 하시게 되셨는지 또 방송하시면서 마음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단원 FM이 개국하면서 네. 개국 초기부터 이제 저희 또 섭외를 적극적으로 여기 국장님이 해주셨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좀 방송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선택된 거죠. 국장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자,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방송을 이제 하면 할수록 또 어떠신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편안하게 잘 하시던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고 또 맞아요. 이게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부족해서 부끄럽거든요. 막 어디에다가 뭐 유튜브에 막 퍼널러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부족해서 퍼널르지 마세요 막 하는데 아유 퍼널르지 말라고 안 돼요. 아직 부족해서 항상 조마조마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도. 네. 그래도 되게 즐거우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 저희가 처음 이제 어쨌든 게스트를 섭외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좀 만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머니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세월호 얘기를 지금 11년이 흘러갔는데 다 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잊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방송이다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내 편이 있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너무 할 때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